안녕하세요. 금호역 3번 출구 앞 가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이전 약정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허가 전에 어떤 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 이전에는 매매계약의 본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과 같은 매매대금을 계약이행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허가 전에는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나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공동신청과 허가 후 거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의 매매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무슨 뜻일까요? 토지거래 허가 이전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유동적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허가 전에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거나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 본래의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고 약정한 조건에 따라 정식 매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정상적으로 허가 신청에 협조했지만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행정상 사유로 불허가가 최종 확정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서에 따라 매매약정금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 내용을 수정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한 번의 불허가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매수인의 허위 자금 조달 계획이나 신청 포기, 매도인의 서류 제출 거부처럼 한쪽의 잘못으로 허가가 무산됐다면 쌍방 무기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귀책 사유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매약정금은 무엇을 담보할까요? 매매약정금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매물을 보여주지 말라는 의미로 집을 잡아두는 돈이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며 허가가 나오면 약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담보하는 돈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이 돈을 정식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와 같은 목적물, 같은 가격으로 진행한다면 돌려줬다가 다시 송금하기보다 계약서에 기존 매매약정금을 계약금으로 충당한다는 특약을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문서 제목을 약정서라고 적는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동 호수, 매매 가격, 당사자와 지급 일정 등 핵심 조건을 모두 확정했다면 법적으로는 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 계약이나 매매 예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의 지급 목적, 보관 계좌, 허가 후 처리 방법, 불허가와 귀책 사유별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무사가 반드시 입회해야만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동적 무효라면 약정서에는 효력이 없을까요? 토지거래 허가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유동적 무효라면 약정서의 모든 내용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허가 전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중도금 잔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지만 계약을 유효하게 완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협력 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공동 신청과 서류 제출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신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쪽이 서류 제출이나 공동 신청을 거부했다고 약정이 즉시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약정서에서 정한 3일 또는 7일 등의 보완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약정서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 포기와 배액 상환은 언제 적용될까요? 매수인이 단순 변심하거나 자신의 신용, 소득,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신청을 포기한다면 매수인 책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마음을 바꾸거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매도인 책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약정금이 3천만 원이라면 매수인 귀책 시 약정금 3천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귀속하고 매도인 귀책 시 원금 반환과 추가 배상금을 합해 총 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약정은 무엇일까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약정과 허가를 피하거나 잠탈하려는 계약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 실거주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허가 신청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이 다른 이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효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까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허가 신청과 허가 후 거래 이행을 담보하는 별도의 매매약정금으로 처리하고 허가 후 계약금 충당 방법과 불허가 시 반환 기준까지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물건의 권리관계와 약정서 문구, 허가 신청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약정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호역 3번 출구 바로 앞 가나부동산 02-2299-8008로 문의하세요.